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관절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 72세 되신 박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계단 오르내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무릎이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박 할머니와 같은 연배인 이웃집 김 할머니는 여전히 텃밭 일도 하시고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분을 다르게 만든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관절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절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70세, 80세가 되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비결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관절을 움직여줬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쉽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주변에서는 이것저것 권해주시는데 정작 무엇이 정말 효과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수영을 하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요가를 해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30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관절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과 간단한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해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30분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그리고 낮에 잠시 시간 날 때 10분.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관절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밥도 혼자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관절 문제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걸을 수 없고 허리가 아프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어깨가 아프면 옷을 입고 벗는 것도 어려워지죠. 반대로 관절만 건강하면 어떨까요? 80살, 90살이 되어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저희 병원 근처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85세이신데 아직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시고 저녁에는 손자들과 놀아주시기도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신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65세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운동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지만
꾸준히 따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떤가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덕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심지어 80살이 넘어서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관절을 갑자기 움직이면 뻣뻣할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기계를 다시 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몸에 맞춰서 조절해 가시면 됩니다. 오늘 힘들면 내일은 조금 줄여서 하시고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해보시고 이렇게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환자들의 경험담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아파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앞으로 말씀드릴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납득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관절은 마치 문짝의 경첩과 같습니다. 문을 매일 열고 닫으면 경첩이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뻑뻑해지죠.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수록 부드러워지고 가만히 있을수록 굳어집니다. 특히 65세가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관절을 윤활하게 해주는 활액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프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런 변화를 늦출 수도 있고 심지어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되신 정할머니인데 처음 오셨을 때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일단 3개월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을 생각해 봅시다.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열심히 따라 하셨는데 놀랍게도 2달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신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다리 운동을 10분 정도 하시고 하루 3번 식사 후에 각각 10분씩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무릎 마사지를 10분 정도 해주신 거죠. 이렇게 하루 총 30분 정도 투자하신 결과 할머니의 무릎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연골 자체가 다시 자라난 건 아니지만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지고 유연해지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관절 건강의 비밀은 바로 꾸준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먼저 무릎 관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입니다.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앉았다 일어날 때도 무릎을 사용하죠. 그래서 무릎 건강이 전체 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근력 강화입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해야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간 버텼다가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이걸 한 다리당 10번씩 하루 3번만 해주셔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금방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5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침대에 누워서 하는 다리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할 수 있어서 특히 좋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거나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관절에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허리 건강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바른 자세와 코어 근육 강화입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배와 허리 주변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이 강해야 허리뼈를 제대로 받쳐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코어 운동은 누워서 하는 배 힘주기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했다가 쉬고 다시 반복합니다. 하루 10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심하게 아플 때는 쉬어야 하지만 적당한 통증이 있을 때는 오히려 가볍게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때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입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습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걷는 게 좋습니다. 신발도 중요한데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는 걸 권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10분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 밖에서 걷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관절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였다 젖혔다 합니다. 각 동작을 5초간 유지하고 5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어깨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허리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살짝 구부렸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이 편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스트레칭은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하루 3번, 한 번에 10분 정도씩 해주시면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사지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마사지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고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으로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고 가볍게 누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마사지는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무릎 주변을 손바닥으로 동그랗게 돌리면서 마사지해 주시거나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옆쪽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해줘도 무릎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그만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무릎은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하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3kg에서 5kg의 부담이 추가로 가해지는 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조금씩 식사량을 줄이고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70% 정도가 물인데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사이의 활액도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도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춥거나 습한 날씨에는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하게 입으시고 실내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관절 부위는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자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침대가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베개도 너무 높지 않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는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되신 최 할아버지인데 처음에는 허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해서 한동안 꼼짝도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를 늘려주는 운동,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운동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걸로 나아질까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하시더니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셨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 덕분에 아침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방법들을 모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골라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또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생활 속에 녹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관절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죠.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침에 침대에서 하는 간단한 다리 운동 10분, 하루 3번 식사 후 각각 5분씩 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는 마사지나 걷기 운동 10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조금 줄여서 하시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조금 더 해보시고 이렇게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관절 환자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절 건강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첨단 치료법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관절을 움직여주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할아버지, 정 할머니, 최 할아버지 모두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셨을 뿐이에요. 그 결과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심지어 80살이 넘어서도 늦지 않아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금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2주일, 3주일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허리가 덜 아픈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2달 지나면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던 산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이 생기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 이런 게 당연해라고 체념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개선되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깜빡 잊을 수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혹시 운동을 하다가 아픈 곳이 생기거나 무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면 잠시 쉬셨다가 강도를 줄여서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아침마다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관절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는 대신 건강한 관절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또한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만나 뵐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관절,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